자, 여러분 고개 드시고 반갑습니다. 예. 교재는 여러분 요약집 523페이지입니다. 요약집 523페이지 취득세 세율인데 여러분 제7절 별표 3개 하셔야죠. 그래서 취득세 세율은 거의 매년 출제가 됩니다. 거의 매년 출제되고 29회 시험만 안 나왔었는데 작년에도 나왔고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잘 보셔야 되고, 취득세 세율은 크게 3개 덩어리로 되어 있어요. 표준세율, 중과세율, 특례세율, 크게 3개 덩어리로 되어 있는데 먼저 표준세율입니다. 암기 방법을 제가 다 알려드렸었어요, 지난 수강까지. 자, 근데 다시 한번 빠르게 표준세율 암기 방법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보시면은 취득세율의 세율은 세율 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2010년도까지 취득세가 있었고, 그 다음에 등기할 때 이제 등록세를 냈었는데 뭐하러 두 번씩 뭐하냐 한 번에 하자 그래서 취득세로 이게 통합이 됐습니다. 취득세로. 자, 예전에 종전의 취득세는, 통합되기 전에 취득세는 세율이 2%였어요. 그래가지고 중과세율 대상이 아닌다면 그냥 취득세 표준세율은 2%였는데, 이게 이제 등록세 세율은 좀 복잡했어요. 등기 원인 등에 따라 이게 다양했단 말이죠. 그래서 암기 방법으로 우리가 암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취득세 세율은 이렇게 취등록세가 통합된 세율인데요. 예전에 이 등록세 세율 암기 방법으로 우리가 세율을 외웁니다. 그래서 여기서 왜 이렇게 따로 구별해서 외우냐면, 이렇게 해야지 취득세, 등록세, 지금 통합된 취득세 있잖아요. 이 세율 체계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나중에 등록면허세 또 써먹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옛날 등록세 세율 암기 방법을 외운 다음에 여기다 2% 플러스해서 통합된 취득세 세율을 외웁니다. 우리가 취득세 표준세율은 갑이라는 한 젊은의 스토리를 통해서 외웠는데, 어려서 조실복모했고요. 만약에 갑이 만약에 남자가 아니라 남자인데 만약 여자였다 그러면은 그 한국 드라마 속에서 어떤 여자 주인공이 부모를 어려서 여의었다, 조실부모, 그러면은 그 뻔한 드라마라고 그랬죠. 그 여자 주인공 얼굴 예쁘고 성격 쾌활모드고 남자를 만나는데 남자는 잘생기고 집안도 빵빵하고 둘의 사이를 시어머니 될 사람이 반대하고, 그죠? 자, 그런 스토리인데 얘 남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갑은 힘들게 살고 있었는데 충남 서산시에 친척 어른이 살고 있었죠. 이 친척 어른이 옛날 갑의 부모로부터 그렇게 신세진 적이 있어가지고 그걸 발판으로 오늘 잘 살게 돼가지고 늘 갑이 마음에 걸려서 자신이 갖고 있는 농지 중에 일부를 갑한테 주라고 유증하고 돌아가셨잖아요. 졸지 충남 서산시 농지를 상속받게 된 갑이 서산 내려가면서 기분이 너무 좋았죠. 삼삼했고 좋아서 팔짝팔짝 뛰었고, 또 같은 하늘에 자기 친척이 있었다는 사실이 너무 좋았잖아요. 삼삼했고 팔짝팔짝 뛰었고, 자신이 상속받은 농지 바라보면서 굵고 뜨거운 눈물도 흘리고 농군이 되기로, 농부가 되기로 결심했는데 이 농지에다 무엇을 심을까 고민하다가 무엇 심기로 결심했어요? 네? 무농사 짓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무농사만큼 귀차게져서 외국산 농산물로부터 독립을 이뤄보자 무독립 8.15를 당당하게 선언하고 농사 잘 짓고, 동네에 소문 쫙 났죠? 유식하다고. 그래서 유식이로 소문 쫙 났고, 저희 돌아가신 아버지 발음으로 하면 윤석이란 조카 있을 때, 야, 윤식이 어디 갔냐? 저희 아버지 발음으로 하면 유식이 씨예요. 그 다음에 서울에 농어민대회 열렸는데 얘가 서산시 대표로 참석하게 됐고, 그 당시에 김영삼 정부 시절이어가지고 청와대 초청받아가지고 선물 하나 받고 내려왔죠. 원판, 오리지널 원판 영삼식에 선물로 받고 내려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스토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취득세 표준세율을 우리 외웠습니다. 앞에 거 취득 원인인데 발음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338인데 상삼팔로, 원판 영삼식인데 원팔로 이렇게 발음하고요. 그 다음에 앞에 거는 다 취득 원인입니다. 그래서 상속, 무상승계 취득, 유상승계 취득, 원시 취득, 03빵3 03 공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이고, 취득세에서 세율은 천분율 단위로 표시되는데 1000분의 3, 1000분의 8, 1000분의 8, 1000분의 15 이런 식으로 앞에 게 예외적인 것에 대한 세율이고 뒤에 게 일반적인 경우의 취득세 세율입니다. 자, 그랬을 때 여러분 하나하나 한번 보시면, 취득세율이 상속으로 취득했다 그러면 상속으로 취득했다. 암기 어떻게 합니까?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했다 그러면 앞에 게 예외적인 건데 농지 상속으로 취득했다 그러면 상삼 1000분의 3이니까 0.3%인데 이건 등기비용이고, 옛날 이거 등기비용이죠. 그래서
2% 플러스 해야지 통합된 취득세 표준세율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2.3%고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했다 2.3%고 농지 이외 부동산을 상속을 취득하면 상산팔 2.8%죠. 0.8%에다가 2% 플러스해서 2.8%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택을 상속으로 취득했다면 상산팔 2.8%고 그 다음에 무동의 8위로 선언하는데 상속을 제외한 증여나 기부 등으로 취득했다. 자, 증여나 기부 받아서 그러면 무동의 8 요거 1,000분의 8 0.8%인데 비영리 사업자가 앞에 게 외적인 거니까 비영리 사업자가 제사, 종교, 뭐 단체라든가 그 다음에 정당, 사회복지법인, 학교법인 등 비영리 사업자가 증여나 기부받았다 그러면 무동의 8 0.8%대 2% 플러스해서 2.8%고 일반인이 증여나 기부받았다 그러면 무동의 8 1호 1,000분의 15 1.5%죠. 근데 2% 플러스 하니까 몇 프로다? 3.5%. 그래서 여러분들이 증여받았다 누군가로부터 그러면 취득세 표준세율은 무동의 8 1호 3.5%입니다. 그 다음에 유식으로 소문 쫙 났는데 유상승계 취득이죠. 매매 그 다음에 교환 공매 경매 다 유상승계 취득이죠. 매매 교환 공매 경매 등으로 취득했다 그러면 유상승계 취득. 유식 앞에 게 외적인 건데 농지를 매매 교환 등으로 유상승계 취득했다. 유식 1,000분의 10 1%에다가 2% 플러스 하니까 3%고요. 그 다음에 농지 이외 부동산이라든가 일반적인 토지나 건축물 또 그 다음에 요 중요합니다. 1세대 4주택이요. 1세대 4주택. 농지 이외 부동산이라든가 1세대 4주택이요. 우리가 20년 올해 개정세법 주택이 1세대가요. 주택 한 채, 두 채, 세 번째 주택을 취득할 때까지는 주택 유상거래로 인한 세율, 영구인하 세율 1%에서 3%까지 세율이 적용되는데 만약에 네 번째 주택을 취득할 때부터는 이제 일반 주택에 대한 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일반 건축물 세율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몇 프로입니까? 4%예요. U10, 20, 1,000분의 20, 2%에다가 2% 플러스 하는 게 몇 프로가 돼? 4%. 그래서 이거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제 올해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1세대 4주택이다 그러면 몇 프로다? 이거 4%입니다. 시험에 나오면 아이고 왜 이렇게 시험에 나오면 전국에 강의 들은 수험생들은 다 맞히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 틀리면 안 되니까 반드시 알아두시고 1세 4주택 4%입니다. 그 다음에 원시 취득이요. 1803식의 원시 취득인데 원시 취득은 건축물 신축 재축하거나 매립간 쪽으로 토지를 취득하거나 원시 취득이다 그러면 18이니까 2.8%입니다. 자, 그 다음에 주택을 신축했다 2.8%예요. 자, 03식에는 공유물, 자, 03, 빵삼, 03이요. 공유물, 그 다음에 합유물, 그 다음에 총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의 경우, 공유, 합유, 총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03이니까 몇 프로입니까, 여러분? 2.3%입니다. 그래서 03이니까 요거 1,000분의 3, 0.3%대 2% 플러스해서 2.3%예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 스토리를 외우라고 그랬습니다. 다 같이 어떻게 외운다? 상산팔, 무독립 8.15, U12, 10, 원팔, 03식이에요. 요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요. 취득세 표준세율 중에서 세율이 가장 높은 거 몇 프로냐면 표준세율 중에 제일 높은 게 몇 프로예요? 4%입니다. 아예 미리 알아둬야지 답을 빠르게 고를 수 있습니다. 표준세율 중에서 최고 높은 것은 4%고 그 다음으로 높은 게 무독립 8.15 3.5%고 그 다음으로 3%, 그 다음으로 높습니다. 자, 그 다음에 표준세율 중에 제일 낮은 것은 상삼 2.3, 03, 요 2.3%가 치고 낮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요,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했을 때 세율하고 같은 거 골라라. 상삼하고 03하고 같고, 주택을 상속으로 취득했을 때 세율과 같은 거 골라봐라. 상삼 8하고 같은 거, 무독립 8, 원8 같고요. 이렇게 해서 이 스토리를 아예 외워두셔야지 문제 어떻게 나오든 자유자재로 풀어낼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외운다 다시 한번요. 상삼 8, 무독립 8.15, U12, 10, 원8, 03식입니다. 자, 그러면 취득세 우리 표준세율이 523페이지에 자, 순서는 바뀌었지만 우리 교재 표준세율 보니까 유상승계 취득 나왔죠? U12, 10인데 유상승계 취득 그 옆에다 써놓으셔야 해. 매매, 교환, 공매, 경매요. 그래서 만약에 뭐 농지를 교환으로 취득했을 때 취득세 표준세율은 이렇게만 물어보기도 하고, 농지 이외 토지를 유상승계 취득했을 때 세율을 물어보기도 하고, 하여튼 매매, 교환, 공매, 경매 다 같은 겁니다. 자, 그러면 U10
20이요. 농지를 매매 교환도로 취득에 따르면 60, 1%에다 2% 플러스 3%고, 농지 이외 부동산이라든가 3주택 이외 부동산, 그러니까 1세대 4주택이요. 1세대 4주택, 1세대 4주택 몇 프로요? 4%예요. 그래서 농지 이외하고 1세대 4주택은 4%라는 거 꼭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524페이지 넘어갑니다. 524페이지 넘어가면 주택을 유상거래 취득했을 때는 연구나 세율 정도 해가지고 취득 가격에 따라 달라지잖아요. 6억 원 이하다. 딱 6억까지 몇 프로? 1%. 6억 초과 9억 원 이하는 복잡하죠. 그래서 1.01%부터 2.99%까지 이렇게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물론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요거 취득세 우리가 세율 계산 방식 보면 525페이지 나와 있죠. 525페이지 6억 초과 9억 원 이하 차등세율 보면은 해당 주택의 취득 가격에다가 3분의 2억 원 곱하고 여기서 이제 3을 빼고 그 다음에 여기 곱하기 이제 100분의 1을 곱하는데, 자,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있잖아요. 사실 취득 가격이 딱 9억 원이다 그러면 3%가 계산돼요. 3%가. 그런데 우리 공부하는 수험생은 9억 원 초과했을 때 3%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냥 6억 초과 9억 원이다 그러면 1.01에서 2.99%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근데 실무적으로는 9억이다 그러면 3% 세율 적용되는데, 일단은 여러분들은 공부하는 수험생은 하여튼 6억 초과 9억 원 이하다 그러면 1.01에서 2.99%까지 이렇게 알아두십니다. 다만 거기 524페이지에 여러분들 주택 취득가격 6억 초과 9억 원 이하 있죠? 거기 옆에다가 뭐라고 써놓냐면 여러분들이 요거 하나는 아예 알아두세요. 취득가격이 7억 5천만 원이다 그러면 7억 5천만 원일 때, 취득가격이 7억 5천만 원이다 그러면 취득세 세율은요 요거 2%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취득가격에다가 실제 취득 가격에다가 3분의 2억 원 곱하기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하잖아요. 이렇게 하면 이제 2%가 나와요. 그래서 요거는 아예 외워둬야죠. 자, 7억 5천일 때는 몇 프로다? 2%다. 취득세. 주택 유상거래로 7억 5천의 주택을 취득했다. 세율은 몇 프로다? 2%. 요거는 아예 외워둡니다. 그 옆에다 써놓으셔가지고.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세율 할 때 시험에서 뭐 7억 4천일 때 취득세 표준세율 구해봐라 이렇게는 안 나올 거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7억 5천보다 만약에 6억 초과 7억 5천보다 낮다 그러면 세율은 1점 몇몇 프로고, 만약에 7억 5천보다 높다? 자, 7억 5천 넘고 9억 원 이하다. 그러면 세율은 2점 몇몇 프로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7억 5천을 기준으로 해서, 자, 만약에 가격이 6억 넘었는데 7억 5천보다 숫자가 작다. 그러면 1점 몇몇 프로고, 그 다음에 7억 5천 넘어서 만약에 9억 원 이하다 그러면 2점 몇몇 프로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세율 답 고르는데 지장이 없을 거고. 그래서 요거는 하나 외워둡니다. 하여튼 옆에다 써놓고 7억 5천일 때 주택 유상거래로 취득했다. 몇 프로? 2%. 요건 아예 외워둡니다. 7억 5천일 때는 2%다. 자, 그 다음에 또 보시면 9억 초과하면 3%고, 자, 1세대 4주택 이상이다. 자, 네 번째 1세대가 주택 3주택을 갖고 있어요. 네 번째 주택을 취득할 때부터는 몇 프로다? 4%라는 거. 주택 유상거래로 인한 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일반 건축물 세율 4%를 적용한다는 거.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요건 별 표시해 놓고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택 유상거래로 인한 세율은 6억 원 이하 1%, 9억 초과하면 3%인데, 다만 6억 초과 9억 원 이하고 하는 세분화되어 있는데, 자, 그런데 7억 5천일 때 몇 프로다? 2%다. 요거 외워두시고, 1세대 4주택, 네 번째 주택을 취득할 때 몇 프로다? 4%. 아예 외워둡니다, 여러분들이. 자, 그래서 7억 5천일 때는 2% 외워두시고. 자, 그 다음에 상속으로 취득에 따르면, 상속으로 취득했을 때 상자의 동그라미, 그 다음에 농지 1천분의 23, 3의 동그라미, 농지 2회 1천분의 28, 8의 동그라미. 암기 어떻게 합니까? 3, 8 이렇게 외웁니다. 자, 그 다음에 증여 같은 무상취득은요, 무상취득, 무자의 동그라미고, 비영리 사업자다 2.8% 8의 동그라미고, 일반인이 증여하기 받았다 무독립 8, 1호 3.5%죠. 5의 동그라미. 무독립 8, 1호. 이렇게 외우고, 무독립 8, 1호. 그 다음에 원시취득이요. 건물 신축하거나 재축했다. 메리칸 쪽으로 토지를 취득했다. 원시취득, 원자의 동그라미 1,000분의 8, 8의 동그라미. 원, 8. 이렇게 기억하고요. 그 다음에 증축 또는 개수로 인한 면적 증가 포함되어 있죠. 비율 안에.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 보겠습니다. 우리가 건물 신축하잖아요. 건물을 신축하면 원시취득이니까 원8 2.8%예요. 근데
건축물을 우리가 증축하거나 개수를 해요. 증축이나 개수를 합니다. 건축물을 증축하거나 개수를 해서 이렇게 면적의 증가가 있을 때, 이렇게 면적이 증가했죠? 이 면적 증가했을 때, 면적 증가가 있을 때, 전체가 아니라요. 이 전체가 아니라 증가된 면적 부분에 적용되는 세율은요. 보세요. 자, 우리가 증축이나 개수는 원시 취득이 아니죠? 신축과 재축이 원시 취득이지. 증축이나 개수는 원시 취득이 아닌데도 이렇게 면적 증가가 있을 때 증가된 면적 부분에 대해서는 원시 취득이 아닌데도 원시 취득으로 보아서 세율을 정해요. 원시 취득으로 보니까 세율 2.8%. 그래서 알겠네. 건축물 신축했을 때 세율과 증축이나 개수로 면적이 증가했을 때 세율은 같다 다르다?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그래서 건축물 신축, 재축했을 때 원시축, 원팔 2.8%. 건축물 증축이나 개수로 면적 증가했을 때도 자, 증가된 면적 부분에 대해서는 원시축으로 봐가지고 2.8%입니다, 여러분. 요 세율. 자, 그 다음에 524페이지 요약집 맨 위에 표에서 공유물, 자, 공짜의 동그라미고 합유물, 총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의 경우 1차 공유물, 합유물, 총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은 세율 다 같이 갑니다. 몇 프로다? 2.3%, 3의 동그라미 0, 3시계죠? 03, 빵 3, 03 이렇게 우리가 외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취득세 표준세율 암기요. 다 같이 어떻게 외운다 여러분? 상산팔, 무독립 815, U12식, 원팔, 03시계 요거고. 자, 주택 유상거래로 인한 취득시 세율에서 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했어야 돼요. 주택 거래 활성화를 위한 거니까. 그래서 6억 원 이하다 1%, 6억 초과 9억 원 이하는 1.01에서 2.99%까지 세분화되어 있는데 7억 5천일 때 몇 프로다? 2%. 그 다음에 9억 초과면 몇 프로다? 3%고. 1세대 4주택은 주택 유상거래로 인한 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일반 건축물 세율 중에서 몇 프로다? 4%다. 이거 꼭 알아둡니다, 여러분들이. 자, 그 다음에 524페이지 팁 내용을 보니까요. 취득세에서 농지라는 것은 뭐냐? 농지는 농지 아닌 토지보다 세율이 낮잖아요. 그랬을 때 표준세를 적용할 때 농지는 동그라미 1번 취득 당시 공무상 지목이 논의 동그라미, 밭의 동그라미, 과수원의 동그라미요. 토지로서 실제 농작물의 경작이나 단연생 식물 재배로 이용되는 토지를 말하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취득 당시 공무상 지목이 논밭, 과수원, 목장용지 동그라미요. 그래서 농지는 취득세 농지는 지목이 4개 지목이에요. 논밭, 과수원, 목장용지까지요. 이 토지로서 실제 축산용으로 사용하는 토지와 사용되는 축사와 그 부대시설로서 토지, 초지, 사례밭을 말하는데 어떻든 간에 요거만 아시면 돼요. 농지는 취득세 농지는 지목이 논밭, 과수원, 목장용지 4개 지목이라는 거. 그 다음에 주택의 범위 확대 읽어보시면 되고 그 3표준세율 영구 인하에서 제외되는 주택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지금 개정이 되는데 이 개정이 반영이 안 돼 있네요. 교재가 정반대로 바뀌었어요. 이게 이제 표준세율 영구 인하에서 제외되는 주택에서 가정 어린이집용 주택,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노인복지시설로서 주거용 사용되는 것들이 이 시설이 제외됐었는데 정반대로 이게 진짜 재작년에 바뀌었어요. 이게 근데 개정이 반영이 안 돼 있네요.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표준세율 영구 인하에서 제외되는 주택이 아니라 제외를 뭐로요? 포함으로. 제외를 영구인하 세율 적용 대상 1에 3% 세율에서 제외되는 주택에서 제외를 지우고 뭐로? 정반대로 포함되는 주택으로 바꿉니다. 포함으로. 그래서 얘네들이 정반대로 포함됐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포함으로 바꿉니다. 포함되는 주택으로. 표준세율 영구인하에 포함되는 주택으로 바꿔요. 제외가 아니라. 그 다음에 가정 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노인복지시설로서 주거 사용되는 시설은 제외라고 되어 있는데 또 제외를 지우고 뭐라고 써놔요? 포함으로 고칩니다, 여러분들. 포함으로 고쳐요. 정반대로 바뀌었는데 개정이 반영이 안 돼 있어요. 자, 고쳐놓고 여러분요. 그 다음에 저를 봅니다. 그 다음에 저를 보세요. 그래서 예전에는 보세요. 주택 유상거래 인한 취득세 세율에서 얘네들을 가정 어린이집용 주택 이런 것들을 제외했었기 때문에 만약에 5억 원의 가정 어린이집용 주택을 취득했다 그러면 몇 프로 세율이 적용됐었냐면 예전에는 4%였어요. 그랬다가 이제 다시 얘네들을 주택 유상거래 인한 세율에 포함됐기 때문에 영구인하 세율 대상 주택에 포함됐으니까 5억 원에 만약에 주택을 유상거래로 가정 어린이집용 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했다. 그럼 세율이 몇 프로예요? 1%입니다 이제. 자, 그래서 정반대로 바뀐 거예요. 개정이 됐는데 요 개정이 반영이 안 돼 있네요, 집에. 자, 그래서 요거를 개정해서 고칩니다. 개정 내용으로.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봅니다.
그 4번에 상속 외 무상 취득 및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의 부동산이 여기부터 비춥니다. 공유물인 때는 그 취득할 때 지분이 있었겠죠? 그 취득 지분의 가액을 과세 표준해서 각각의 세율을 적용한다는 거. 자, 그래서 주택을 공유물로, 아니 주택뿐만 아니라 공유물로 만약에 공유물을 취득했다 그러면 취득할 때 지분이 있고 취득 지분의 가액을 과세 표준해서 각각 세율을 적용한다는 얘기 보시고 밑줄이고, 그 다음에 5번입니다. 건축이요. 가로 안에 보니까 신축, 재축 제외되어 있어요. 우리 이렇게 써 있어도 뭐라고 읽는다고 그랬어요? 네? 그처럼들 여기 봅니다. 우리가 건축물 건축돼 있고 신축과 재축 제외 이렇게 돼 있으면 보세요. 이렇게 돼 있으면 우리가 건축 그러면 신축, 재축, 증축, 개축, 이전 등을 말하는데 여기서 신축과 재축을 제외하니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증축. 자, 이렇게 써 있어도 우리 항상 뭐라고 읽는다? 증축 등 이렇게 읽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써 있어도 뭐라고 읽는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써 있어도 뭐라고 읽는다. 멋진 말 없냐고 그랬더니 수강생분들이 사랑이라고 쓰고 아픔이라고 읽는다. 묵묵함이라고 쓰고 합격이라고 읽는다. 남편이라고 쓰고 왼수라고 읽는다. 남편이라고 쓰고 로또 복권 당첨이라고 읽는다. 더럽게 안 맞아서 했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그래가지고 이거 이렇게 써 있어도 항상 우리 뭐라고 읽는다? 증축. 이렇게 써놓고 거기다 증축 등, 증축 이렇게 읽습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건축물 증축 또는 개수로 인해서 건축물 면적이 증가할 때는 그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원시 취득이 아니잖아요. 증축이나 개수는. 그런데 원시 수로 봐서 원시 취득의 세율을 정한다. 밑줄 쫙이고 원시 취득의 세율을 정하니까 몇 프로? 2.8% 세율을 정합니다. 2.8%. 예? 그래서 아까 제가 건축물 신축했을 때 세율과 증축이나 개수 면적 증가했을 때 증가된 면적 부분에 적용되는 세율은 같다 다르다? 같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렇게 적어 놓으시고요. 다 밑줄이고 5번도 밑줄이고, 그 다음에 6번 봅니다. 지자체 장은 조례조정 바에 따라서 취득세 세율을 부동산 취득의 표준세율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7번입니다. 주택을 또 밑줄이요. 신축한 이후 해당 주거 건축물의 소유자가 최초로 해당 주택의 부속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 1,000분의 40, 4%를 적용한다는 거 밑줄 짝입니다. 이건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사람들이 잔머리 굴려가지고 힘든 거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만. 어떤 거냐면 여기를 보세요. 사람들이 원래는요, 주택을 신축한다 그러면 먼저 타인의 토지를 취득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토지 위에 주택을 신축하겠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토지를 취득했을 때 세율 4%, 주택 나중에 신축하면 원시 취득이니까 2.8% 이렇게 세율 적용할 건데, 사람들이요 잔머리를 썼어요. 그래가지고 계약서를 조작해서 이 취득 순서를 바꿔요. 그러면 세금을 줄일 수 있었거든요. 어떻게 하냐면 타인의 토지 위에 주택을 먼저 신축한 것으로 해요. 타인의 토지 위에 주택을 먼저 신축한 것으로 합니다. 그러면 2.8%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이제 타인의 토지, 나중에 이 토지를 취득하는 것으로 해요. 그러면 주택을 신축한 이후에 자, 토지를 취득하니까 주택 부속 토지 취득으로 봐가지고 주택의 부속 토지 취득으로 봐서 세율을 영구인하 세율, 취득 가격에 따라 6억 원 이하 1%, 6억 초과 9억 원 이하 3%까지, 9억 초과 3%까지 이렇게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었어요. 자, 그래서 잔머리 쓰는 거, 계약서를 조작, 원래는 이거였는데 토지를 먼저 취득하고 그다음 나중에 주택을 신축한 건데도 취득 순서를 바꾸면 세금을 줄일 수 있었잖아요. 자, 그래서 잔머리 군 걸 막기 위해서 주택을 신축 또는 증축한 이후 그 주택 소유자가 부속 토지를 취득할 때는 주택에 대한 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일반 토지 취득의 세율을 적용해요. 일반 토지 취득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일반 토지 취득의 세율을 적용하니까 몇 프로예요, 여러분들? 4% 세율을 적용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택을 시험에서 바꾼다 뻔하지. 주택을 신축 또는 증축한 이후 주택 소유자가 부속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주택의 부속 토지로 보아 주택에 대한 취득세 세를 적용한다고 바꾸겠죠, 여러분들? 아니고 일반 토지 취득의 세를 적용합니다. 잔머리 굴리는 걸 막기 위해서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봅니다. 525페이지 맨 위에 8번에 6억 초과 9억 원 이하에 대한 주택 세율 요거 계산하는 거, 해당 주택 취득 당시 가액에다가 3분의 2억 곱하기
3을 빼고 또 여기다 100분의 1 이렇게 100분의 1로 하는 건데 100분의 1 곱하는 건데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보고 계산을 하고 나올 가능성은 낮으니까 여러분들이 아까 6억 초과 9억 원이 하다 1.01에서 2.99%까지고 7억 5천일 때 몇 프로다? 2%. 그래서 7억 5천보다 낮을 때는 1점 몇몇 프로고 7억 5천보다 높으면 2점 몇몇 프로다. 이렇게 기억하라고 하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2번에 중과세율입니다. 취득세는 자, 표준세율 이제 다 받고 중과세율인데요. 제가 중과세율 거기 세율을 보니까 사치성 재산이라는 것을 취득했을 때 표준세율에다가 중과균세율 4배 합한세를 적용한다. 이거 왜 이런 말이 나왔는지 세율 왜 이런 말이 나왔는지는 지난 순환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난 순환 3, 4월 과정까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배경적인 거 생략하고 바로 그냥 세율을 외우시면 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왜 이렇게 세율이 되는지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은 분은 3, 4월 과정 기본소 과정의 취득세 중과세율 부분 설명을 다시 한번 들으면 자세히 왜 이렇게 이런 말이 나왔는지를 소개를 했으니까 1, 2월, 3, 4월에요. 여러분들이 그걸 보시면 되겠고요. 그 사치성 재산에 대한 중과세를 한번 봅니다. 자, 사치성 재산이라는 것을 취득했을 때 별장, 골프장, 고불악장, 고급선박, 고급택 5가지 사치성 재산을 취득했을 때는 어떤 세율로 중과세한다? 표준세율에다가 중과세율 몇 배요? 4배 합한세율입니다. 이거 외우시는 거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이라고 했어요. 제가 저 화려한 달을 봐라 그랬을 때 달은 어떤 거냐면 지금 사치성 재산이 달인 거고 표준세율에다가 중과균세율 4배 합한세를 적용한다. 이건 손가락이 지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세율에 그 겁먹지 말고 배경적인 거 설명 들으시고 다음에는 그 다음에 외우시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두 번째로 취득세 중과세는 크게 3개 덩어리인데 사치성 재산에 대한 중과세, 그 다음에 과밀업적 원형 내 중과세가 있어요. 과밀업적 내에서 법인의 본점, 주사무소,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한다거나 과밀업적 원형 내에서 공장, 신증설하면서 일정한 사업용 가서 물건 취득한다거나 그럴 때 취득세는 과밀업적 원형 내 중과세 나왔다. 어떻게 중과세한다? 표준세율에다가 중과균세 몇 배? 2배 합한세율로 중과세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취득세 중과세는 대도시 내 중과세예요. 대도시 내에서 법인 설립하거나 지점분사무소 설치하거나 대도시 바깥 내로 전입하면서 대도시 부동산 취득할 때요. 신탁한 부동산 포함해서 또 부동산 취득하거나 또는 대도시 내에서 공장 신증설하면서 대도시 내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이럴 때 대도시 내 중과세 나왔다. 취득세는 어떻게 중과세하느냐? 표준세율의 3배한 세율에서 중과균세율의 2배를 뺀 세율로 중과세한다고 했습니다. 이 세율은 외워두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참고가 나오는데 과밀업적 내 중과세나 대도시 내 중과세, 자, 이런 게 동시 적용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동시 적용되는 것은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시험은 한 번도 나온 적이 없고요. 여기는 과밀업적 내 중과세와 대도시 내 중과세가 동시 적용되는 게 나왔는데 이게 사실은 대도시 내 중과세라는 게 맛배기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맛배기로 한번 보여드리면 우리가 대도시 내 중과세가 있고 대도시 내 중과세가 있고 그 다음에 과밀업적 원형 내 중과세가 있잖아요. 근데 요게 과밀업적 원형 내 중과세. 대도시 내 중과세는 옛날에 대도시 내 중과세는 수도권 정비기법에 의한 과밀업적 원형을 말하는 건데요. 그럼 과밀업적 원형으로 하지 왜 표현을 달리 했냐면 이 대도시 내 중과세는 옛날에 취등록세 통합되기 전에 얘가 등록세에서 중과세를 썼는데 옛날에 등록세에서만 중과세 했던 건데 등록세에 중과세 했던 건데 옛날에 중과세 했던 건데 6%로 중과세 했었어요. 옛날에 과밀업적 내 중과세는 옛날에 통합되기 전에 취득세에서 중과세 했던 건데 요걸 구별하기 위해서 이제 용어를 달리하는 거고요. 옛날에 취득세 중과세에서 6% 중과세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과밀업적 내 중과세와 대도시 내 중과세가 동시 적용되면 지금 몇 프로가 돼야 되는 거예요? 12% 돼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과밀업적 내 중과세와 대도시 내 중과세가 동시 적용되면 표준세율의 3배한 세율을 적용한대요. 그럼 표준세율의 3배니까 유상취득 시 표준세율은 4%거든요. 4, 3, 12, 12% 딱 되잖아요, 여러분들. 이런 거예요. 근데 시험에 한 번도 동시 적용되는 것은 나온 적도 없고 나올 가능성도 낮기 때문에 여러분들 신경 쓸 거 없어요. 맛배기로 하나만 더 여기는 없지만 설명을 드리면 대도시 내에서 보세요. 대도시 내에서 법인을 설립합니다. 법인을 설립하면서 대도시 내 부동산을 취득했다. 자, 그러면
취득세 세율은 대도시 내 중과세니까 어떻게 중과세 되냐면 보세요. 표준세율의 3배한 세율에서, 이거 외우라고 그랬습니다. 이거는 대도시 내 중과세는 어떻다? 표준세율의 3배한 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 취등록세를 통합하면 중과 세율과 달라요. 중과 기준세율이라고 그래가지고 취등록세를 통합하면서 뭔가 연결나사 같은 역할을 하는 조정세율을 공무원들이 만들어내는데, 이 중과 기준세율이라는 건 법에 정해져 있어요. 2%죠. 여기에 두 배를 뺀 세율로 중과세합니다. 표준세율의 3배한 세율에서 중과기에서 2배를 뺀 세율이에요. 근데 문제는 보세요. 원래 대도시 내 중과세는 이렇게 중과세를 하는 건데, 다만 이 대도시 내 부동산이 만약에 사치성 재산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여기 봅니다. 대도시 내 중과세하고요. 대도시 내 중과세와 대도시 내 부동산을 취득했는데 그냥 부동산이 아니라 사치성 재산을 취득하면 대도시 내 중과세와 사치성 재산에 대한 중과세가 동시 적용되잖아요. 이럴 때는 취득세는 어떻게 중과세하냐면 동시 적용될 때 표준세율의 3배한 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의 2배를 합한 세율로 중과세해요. 그럼 한번 볼까요? 표준세율의 3배면 4% 보이고, 표준세율이 지금 통상적으로 통합된 세율은 4, 3, 12, 12%죠. 여기에 중과기준세율 2%의 2배면 4%죠. 합치니까 몇 프로가 돼요? 16%예요. 그러면 이 16% 어떻게 나온 거냐면 보세요. 옛날 대도시 내 중과세는 등록세에서 6%로 중과세했어요. 옛날에. 그리고 사성재산에 대해서 옛날에 취득세는 10% 중과세했어요. 합치니까 몇 프로예요? 16%. 딱 떨어지잖아. 이런 거예요. 그래서 취등록세를 통합하면서 이렇게 복잡해진 건데, 그냥 이 동시 적용되는 것은 이런 말이라는 것만 알고 그냥 지나가면 돼요. 여러분들 괜히 고민하면서 막 맞출 필요가 없어요. 이거 시험에 한 번도 나온 적도 없고 문제 내기 애매하니까 아 그런 거구나 이렇게 한 번 보고 그냥 지나갑니다. 동시 적용되는 게 그런가라는 거 말고 시험 쓰지 마시고 그냥 지나가면 돼요. 그 다음에 자, 양가로 1번 우리 취득세 중과세는 크게, 그래서 사치성 재산에 대한 중과세, 과밀역세 운영 내 중과세, 대도시 내 중과세 세 개 덩어리가 있는데, 먼저 양가로 1번 사치성 재산에 대한 중과세입니다. 표준세율에다가 중과기준세율이 몇 배요? 4배 합한 세율로 중과세합니다. 그럴 때 어떤 게 사치성 재산이냐 상식처럼 알고 있어야 되는데, 먼저 별장이요. 별장은 주택인데 상시 주거용에 사용하지 않는 주택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일정한 요건을 갖춘 농어촌 주택은 별장에서 제외되는 게 있는데요. 이 별장에서 제외되는 농어촌 주택, 상시 주거용에 사용하지 않는데도 별장에서 제외되는 게 있는데 요건을 줄긋고 열 필요 전혀 없습니다. 시험에 한 번 나온 적도 없고 나올 가능성도 낮고요. 자, 이게 이제 우리가 도시 사는 사람들이 시골 농어촌 주택, 읍면지역에 농가주택 같은 걸 하나 사요. 그러면 자, 가끔씩 거기 텃밭 일구러 가면서 별 보고 고구마 구워 먹고 그러면서 좋잖아요. 별장처럼 이용하고. 그런데 그 지자체는 또 이 입장에서는 시골은 공과 폐가 막 늘어나잖아요. 읍면지역. 근데 도시 사는 사람들이 그런 걸 사면서 세금 내고 또 왔다 갔다 하면서 세금 내고 갖고 있으면서 세금 내고 좋잖아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자, 누이 좋고 매부 좋고니까 일정한 요건을 갖춘 농어촌 주택은 별장에서 제외합니다. 상시주거용에 사용하지 않아도. 근데 이 별장이요. 자, 요거 요건을 외울 필요 전혀 없어요. 1호방, 축축방, 진짜 깡촌, 건물의 가액 6,500이네인데 원래 이게 자 그런 건데 뭐 읍면적이 있어야 되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자 1호방, 축축방, 진짜 깡촌, 건물의 가액 6,500이네인데 이런 거 시험 쓸 필요가 없습니다. 하여튼 별장 사실성재산입니다. 동그라미 2번 골프장 사실성재산인데 골프장은 회원제로 운영되는 골프장이 사실성재산입니다. 그래서 거기 참고를 보니까 기존 회원제 골프장을 승기수간 경우라든가 일반 골프장이나 대중 골프장은 사실성재산 아니고 또 골프 회원권이나 골프 연습장도 사실성재산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골프장은 신설 증설할 때만 중과세예요. 자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다른 애들하고 달리 있잖아요. 여기 보세요. 다른 애들하고 달리 여기 보시면 골프장은 사실성재산 중에서 골프장은 있잖아요. 골프장은 지금 우리 교재 남아있는 것도 정리해드리면 회원제로 운영되는 골프장이 사치성재산이지 간이 골프장이라든가 퍼블릭 대중 골프장은 사치성재산이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또 골프장은요 신설 증설할 때 산을 아작을 내고 농약을 범벅 쳐서 골프장을 신설 증설할 때 환경오염 문제도 심각하고 또 경제력 집중 문제 심각해지고 그래서 신설 증설할 때는 중과세래요. 근데 골프장은요 승계 취득할 때 있죠.
매매든 증여든 승계 취득할 때는 승계 취득은 중과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원시 취득할 때만 중과세지 승계 취득은 중과세 안 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보세요. 다른 사치성 재산, 별장, 고불학장 같은 나머지 애들을 하고 얘하고 비교해 보면 얘는 단위가 틀려요. 얘는 수천억짜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천억짜리다 보니까 회사가 어려울 때 매각, 구조조정 같은 거 쉽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골프장은 승계 취득을 중과세하지 않습니다. 근데 다른 애들 있잖아요. 나머지 골프장만 승계 취득을 중과세하지 않는 거지 나머지 사치성 재산은 보세요. 다른 애들은 나머지 사치성 재산 애들은 원시든 승계든 무조건 중과세입니다. 나머지는 원시든 승계 취득이든 원시 취득이든 승계 취득이든 무조건 중과세입니다. 무조건 중과세. 그러니까 골프장만 승계 취득을 중과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 이렇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사치성 재산 5가지 이제 한번 다 본 다음에 또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골프 연습장이나 골프 회원권은 사치성 재산 아닙니다. 다 밑줄이고요. 거기 참고 다 밑줄이고. 그 다음에 그래서 기존 골프 회원제 골프장 동그라미 2번 골프장에서 참고를 보세요. 기존 회원제 골프장을 승계 취득하는 경우 중과세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골프장은 이렇게라도 기억하면 되지. 골프장은 신설 증설할 때 산을 아작을 내고 농약을 범벅 쳐서 건설하니까 중과세한다. 근데 승계 취득은 이미 한번 버린 몸 2판 4판 중과세하지 않는다. 이렇게라도 기억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일반 골프장이라든가 골프 회원권 같은 거 사치성산 아니라는 거. 그 다음에 고급 오락장이 어떤 거냐. 기본세에 보면 쫙 나와 있었습니다. 룸사롱, 단란주점, 카지노 빠진 거, 슬롯머신 없어, 캬바레, 나이트 막 이런 것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거기 참고 한번 보겠습니다. 참고 아니고요. 취득한 날부터 60일 밑줄이죠. 이게 30일이었다가 작년에 60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 취득세에서는 올해 30일 나오면 일단 무조건 틀리다고 그랬습니다. 자, 30일, 60일 중구난방이었다가 국민들 헷갈리지 말라고 다 며칠로 통일했어요? 60일로요. 그래서 취득한 날부터 60일. 가로 신경 쓰지 마시고 아래로 2줄 내려와서 이내에 고불학장이 안용도로 사용하거나 고불학장이 안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용도 변경서를 착공한 경우는 제외한다. 자, 어차피 고불학장으로 쓸 것도 아닌데, 그죠? 쇼핑몰로 개조공사하고 있는데 중과세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고불학장 건축물 취득한 날부터 며칠 내? 60일 내.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그럴 때 중과세하지 않습니다. 60일로 바뀌었다는 거. 넘어갑니다. 526페이지. 사정자산 네 번째 고급 선박입니다. 얘는 시가 순액 3억 원을 초과하는 비업무용 자가용 선박을 말합니다. 그래서 연구용 선박이나 학술용 선박 같은 거 제외하고 영업용 선박 제외하고 비업무용 자가용 선박입니다. 시가 순액 얼마? 3억 초과합니다. 자, 밑줄이고 그 다음에 고급주택입니다. 고급주택은 여러분 그 동그라미 5번 고급주택은 그 제목 옆에다가 여러분이 뭐라고 써놓냐면 제목 옆에다가 땡땡 해놓고 뭐라고 써놔요? 고급주택은 취득세만 중과세. 고급주택은 취득세에서만 중과세하는 거지 다른 세금에서 고급주택이라고 해서 중과세한다 그러면 틀려요 여러분들. 어디서만 중과세한다? 취득세만 중과세합니다. 그래서 재산세에서 고급주택을 다른 주택과 달리 취급하면 틀립니다. 종부세는 그래서 고급주택은 일반 주택과 똑같이 종부세 대상이 됩니다. 이따가 또 정리해 드릴게요. 그래서 고급주택은 어디서만? 취득세만 중과세한다. 그 요건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고급주택 요건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고급주택 요건이 나눠지는데요. 요건 줄글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그냥 한번 볼게요. 동그라미 기억번이요. 1구 건축물 연면적이요. 331제곱미터 초과하면서 엔드 건물의 가액 9천만 원 초과하면서 엔드 여기 밑줄이요. 주택의 취득 당시 시가 순액이 얼마요? 6억 초과하는 경우 밑줄이요. 요 가액 기준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요. 주택, 고급주택 요건 시가 순액이 얼마? 6억 원 초과하는 주택이라는 거예요. 6억 초과하는 주택. 그 다음에 니은번 1구 건축물 면적이요. 대지 면적 기준으로 했을 때는 662제곱미터 초과하면서 엔드 건물의 가액 9천만 원 초과하면서 엔드 역시 또 밑줄이요. 주택의 취득상 시가 순액이 얼마? 6억 초과할 때 고급주택이 됩니다. 다른 거는 뭐 외울 필요 없어요. 디귿번입니다. 단독주택인데요. 1구 건축물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엘리베이터 밑줄, 그 다음에 시가 순액 6억 초과하는 경우 밑줄이요. 세 번째 줄에. 그렇죠? 그래서 엘리베이터는 설치만 돼 있으면 고급주택이 되는 것은 아니라 설치돼 있으면서 주택 취득상 시가수 6억을 초과해야 돼요. 리을번입니다. 1구 건축물 에스컬레이터 밑줄 67제곱미터 20평 이상 되는 67제곱미터 이상의 수영장 중 1기 이상의 시설이 설치된 주거용 건축 무가속토지요. 그래서 거기 참고를 보니까 이 에스컬레이터하고 엘리베이터 빼놓고 에스컬레이터하고 수영장은
가액 기준이나 면적 기준과 결합하지 않습니다.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되어 있으면서 주택의 취득상 시가총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서 고급택이 된다. 이러면 틀려요. 얘는 설치만 돼 있으면 고급택입니다. 당연하지. 여러분 단독주택에 에스컬레이터 설치되어 있는 단독주택에 살고 계신 분 제가 좀 손 좀 들어달라고 하는데 여태까지 없어요. 자,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아니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되어 있는 단독주택 없어요? 67제곱미터 이상의 20평 이상 수영장 딸린 단독주택에 살고 계신 분 여름을 맞이해서 꼭 좀 알려달라고 하는데 한 분도 없어요. 아 진짜 있는데 내가 찾아갈까 봐 그러는 건지, 아니 내가 찾아가면 내가 저기 하나 고기 사들고 가서 한번 저기 거기 그 수영장 옆에서 바베큐 하면서 수영 한번 해보려고 그랬더니 아 진짜 아무도 없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나라는 현실적으로 수영장 같은 것을 설치할 만한 능력이 있어도 저기 그 재벌들 별장이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아니면 저기 그 외곽 지역에 이제 일부러 수영장 이렇게 만든 사람도 있긴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럭셔리한 그 영화 속에 나오는 수영장 그건 아니고, 우리가 저런데 어디 풀빌라 어디 그 해외 나가서 풀빌라 그런 거 그때 그 수영장 딸린 그런 걸 생각하면 안 되고, 대부분은 어설프긴 한데 어떻든 간에 수영장 만든 사람도 있고, 그런데 대개는 우리나라는 웬만한 우리 특히 수도권에서는 서울 같은 데나 이런 데는 그럴 만한 땅도 없지만 어떻든 간에 사람들이 설치를 안 합니다. 왜 안 해요? 그럴 만한 설치할 만한 땅이나 능력이 있어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우리나라는 사시사철 그 수영장을 이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1년에 딱 한 두 달이잖아요. 두 달도 채 안 될 수도 있고 한 두 달. 근데 그 두 달도 비 오는 날 빼고 못 빼고 그러면 며칠 안 되는 데다가 나머지는 거기는 그냥 이제 눈 쌓이고 낙엽 쌓이고 다 쓸데없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다 보니까 관리하기만 힘들고 세금만 설치가 되는 순간 세금만 무지하게 많이 내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설치 안 하는 겁니다. 어쨌간에 단독주택인데요, 에스컬레이터나 수영장이 설치되어 있다, 볼 것 없이 면적 가액 기준 거래하지 않고 고급되게 됩니다. 근데 엘리베이터는 설치되어 있으면서 주택 당시 시가총액이 얼마? 6억을 초과해야 돼요. 왜냐하면 엘리베이터는 몸이 불편하신 분이 요양을 위해서 땅값 싼 곳에 집을 지었어요. 그런데 집값 땅값 얼마 안 돼. 근데 엘리베이터 설치되어 있다고 고급택이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엘리베이터는 설치되어 있으면서 주택 취득상 시가총액 6억을 초과할 때만 고급택이 됩니다, 여러분. 이거 단독주택 기준입니다. 고급주택에 요즘, 공동주택에 요새 엘리베이터 없는 공동주택 있나? 그 다음에 수영장, 단지 수영장 있고 그렇잖아요. 이거 단독주택 기준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공동주택 기준을 봅니다. 공동주택은요,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편하게 봅니다. 한 번만 제대로. 1구 건축 연면적, 공용면적 제외하고 245제곱미터 초과하는데 면적이요. 숫자를 잘 보세요. 단독주택과 달리 공동주택은 집 줘놓고 분양 광고예요. 왜 합니까? 이사 오라고. 그래서 2455제곱미터 초과하면서 또 가액 기준에 2455 240제곱미터 밑줄이고, 그 다음에 6억 원 초과하는 경우 밑줄이요. 그래서 역시 가액 기준이 다 결합합니다. 어떤 것만 가액 기준 아까 결합 안 했어요? 단독주택에서 에스컬레이터 수영장만. 나머지는 다 주택의 취득상 시가총액이 얼마? 6억을 초과해야 됩니다. 한번 이렇게 이해하시고. 복층형이요, 신경 쓸 거 없어요. 복층형의 경우는 274 초과하면 면적이 초과하면서 시가총액 6억 초과하고, 단 1계층의 연면적이 245제곱미터 초과할 때는 제외한다는 말은 요거는 이런 거예요. 의미가.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한 번만 재미삼아서 한번 알아두세요. 이건 이제 시험에 이런 것까지 물어보진 않을 거니까 여러분 보세요. 복층형 공동주택입니다. 복층형 공동주택의 기준은 이런 거예요. 하층과 상층이 있는데 하층 면적 150제곱미터, 상층 150제곱미터예요. 그러면 합쳐서 얼마예요? 300. 우리가 복층형 공동주택은 기준이 하층과 상층 각층 합쳐서 274 초과하면 고급택이에요. 274 넘었죠? 300이니까 고급택이 됩니다. 근데 자, 1계층이 2455 초과하는 것은 제외한다는 것은 요거 274에서 제외한다는 거 무슨 얘기냐면, 하층 면적이 250, 상층 면적이 20제곱미터인 복층형 공동주택이 있어요. 그러면 합쳐서 274가 안 되지만 1계층이 2455제곱미터를 초과하잖아요. 그러면 245제곱미터 초과하면 고급택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한 계층 2455 초과하면, 단층형과 똑같이 245 초과하면 고급택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쨌든 간에 얘네들 다
가액 기준과 결합합니다. 취득당시 시가점액이 얼마? 6억 초과요. 제가 한 번 설명을 다 드렸고, 자, 그럼 절 보세요, 여러분들. 고급주택 요건은 딱 요거만 알면 돼요. 취득세만 중과세한다는 거. 그리고 고급주택 요건에서 가액 기준과 결합할 때 취득 당시 시가점액이 얼마? 6억 초과하는 게 고급주택이다. 아셨죠, 여러분? 요거만 알면 돼요. 자, 그러면 됐고, 그 다음에 거기 표 아래 참고 봅니다. 취득한 날부터 60일 빗줄이요. 가로 생략하고요. 두 줄 내려와서 이내에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용도 변경 공사를 착공한 경우 제외한다. 여러분요, 어차피 고급택으로 쓸 것도 아닌데 중과세하면 안 되잖아요. 이것도 30일이었다가 며칠로? 60일로 바뀌었습니다. 아까 고급을 확장하고 똑같아요. 고급을 확장이나 고급택 취득하고 나서 60일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용도 변경 공사에 착공하면 중과세 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60일 기억하면 되고, 그 다음에 참고에서 두 번째 거 보니까 밑줄입니다. 별장이나 고급택, 고급 확장에 부속된 토지 경계가 명백하지 않다. 바닥 면적 몇 배? 10배까지 부속 토지 봅니다. 10배까지. 그래서 10배까지 중과세 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사치성 재산에 대한 중과세, 별장, 고급 확장, 골프장, 고급 선박, 고급택 5가지 다 봤습니다. 그 사치성 재산 아닌 것만 한 가지 정리해 드릴게요. 여러분 보세요. 사치성 재산 아닌 거예요. 사치성 재산 5가지에다가 슬쩍 헷갈리게 하는 것이 있어요. 자, 보세요. 사치성 재산 5가지에다가 아니게 하는 거, 아닌데 헷갈리게 하는 거. 자, 골프 연습장이요. 회원제로 운영되는 골프장이 사치성 재산이지 골프 연습장 아니에요. 그 다음에 골프 회원권도 아니에요. 골프 회원권 사치성 재산 아닙니다. 골프장이지, 회원제로 운영되는 골프장이지 골프 연습장, 골프 회원권 아니고, 고급 항공기 아니에요. 고급 항공기 아닙니다. 고급 승용차도 아닙니다. 고급 선박이 사치성 재산이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슬쩍 집어넣고 속여요. 사치성 재산 아닌데, 야, 이런 것들 사치성 재산이라고 슬쩍 속이는 것들, 그런 것들 주의해서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사치성 재산 5가지, 별장, 고급 확장, 골프장, 고급 선박, 고급택하고 아닌 것들, 얘네들하고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보면요, 여러분. 보시면 양가로 2번 봅니다. 526페이지 양가로 2번인데 표준세율과 중과균세율의 2배 합한 세율로 중과세하는 건데, 이거 어떤 건지 한번 봅니다. 이 과미력적 원형 내 중과세. 그 다음에 527페이지 양가로 3번은 대도시 내 중과세예요. 네? 요게 양가로 2번은 뭐라고요? 과밀억제 원형 내 중과세예요. 그냥 과밀 억제 원형 내 중과세입니다. 과밀 억제 권역 내 중과세 이렇게 외워두세요. 과밀 억제 권역 내 중과세요. 그래서 과밀 억제 권역 내 중과세. 그 다음에 과밀 억제 권역 내 중과세는 어떻게 중과세하느냐? 표준세율에다가 중과세 몇 배? 2배 합한 세율로 중과세합니다. 어떤 경우에 이렇게 중과세하느냐? 자, 나와 있습니다. 먼저 동그라미 1번에 보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 법인의 사업용 부동산 취득인데 과밀 억제 권역 내에서 동그라미 2번 본점이나 주사무소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할 때 중과세합니다. 그 다음에 3번이요. 사업용 부동산을 신축, 증축할 때 중과세 한다는 거 밑줄이요. 떡하니 본점용 주사무소용 빌딩을 짓거나 늘릴 때 중과세예요. 자, 그런 거지. 요거 그래서 여기 잠깐 그러면 여러분요. 잠깐만요. 여기 쉬었다가 제가 잠깐 쉬었다가 요 과밀억제 내 중과세, 대도시 내 중과세 이것을 갖다가 제가 먼저 쭉 설명을 몇몇 핵심적인 내용들을 설명을 드리고 판서를 통해서 그 다음에 교재 보는 게 훨씬 더 낫겠네요. 잠깐 쉬었다가요. 요 526페이지 양가로 2번 과밀억제 원형 내 중과세 여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